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등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금리 대출 상품이 이번 주부터 지방은행에서도 판매됩니다. 지역사회와 예술인들의 도움으로 악기를 배운 시골마을 학생들이 국제 오케스트라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잇따라 입점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전남에서 사실상의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더민주가 이른바 친문 지도부를 구성한 가운데 정치판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과 함께한 안철수 전 대표의 무등산 등반길.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마치 대선 후보 출정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광양에서 구례로, 광주에서 나주로 안 전 대표의 행보도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내년 겨울 서설이 내린 무등산을 와보고 싶습니다.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무등의 아침을 다시 맞고 싶습니다. 내년 대선은 양극단과 합리적 개혁 세력의 대결,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두 거대 정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앞두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강진에서 만나 국민의당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더민주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추미애 대표는 김부겸, 박원순, 손학규 등 대권 후보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이탈을 경계했습니다. 모두 함께 모셔서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 우리 정당사의 길이 남을 역동적인 경선을 우리 함께 만들어냅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년 대선을 준비할 지도부를 구성하고 국민의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기는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전남 출신 새누리당 대표 선출에 이어서 더민주에서는 대구 출신의 대표가 선출되면서 지지 영토 확장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대구 출신인 추미애 대표가 더민주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에서는 영남권의 지지 기반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호남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내기 위해 노력과 변신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며 호남에서의 지지세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더민주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양향자 위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더민주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양향자 최고위원은 중앙당과 광주 전남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 최고위원은 여성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직후 호남의 민심을 달래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폭염이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선선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이 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일본을 향해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고요. 오후에 우리 지역 구름이 짙게 끼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서 더위는 한층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고흥과 보성 등에서 전남 16개 시군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10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최고 기온 26도, 담양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무안의 낮 최고 기온이 25도, 영암이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6도, 광양이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일반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이 판매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광주은행을 포함한 4개 지방은행에서도 사이돌 중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합니다. 지난달 전국 9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2달 만에 취급은행이 확대되는 겁니다. 4에서 7등급의 중신용자가 대상인 사이돌 대출은 보증보험과 연계해 6에서 10%대의 중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직장인은 물론 개인 사업자나 연금 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대상이 됩니다.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지 신용대출의 자격 대상이 되는데 사회돌 대출은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만 충족이 된다라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망 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이나 카드론과 같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이돌 대출로 갈아타며 금리 부담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사이돌 대출은 거치 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사이돌에 앞서 올해 초부터 판매된 다른 중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상반기까지 광주은행에서만 총 2,174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다 지방은행까지 사이돌 대출을 취급하면서 중금리 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10개월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1로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넘어섰습니다. 또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자 지출 전망 지수도 지난달보다 1,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된 정책자문관 제도와 시금고 선정 방식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에 열린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 개정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의원들 간의 이견과 짧은 일정 때문에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음악적 성취를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순천 외서초등학교 30여 명의 학생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학생들은 오는 10월 독일 베를린의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교생 수가 30여 명에 불과한 순천시 외서면의 한 시골 초등학교입니다. 여름밤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빗속으로 바이올린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순천 외서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등 각각의 악기를 배우며 합주 연습을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농촌교육 공동화 속에 학생들이 소외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의 제안이 첫 시작이 됐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경제성을 떠나서 또 외서라는 작은 곳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학생들은 이제 함께 연주를 하며 내일을 향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전부터 친구들이랑 노래하고 춤추는 걸 많이 좋아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바이올린도 키고 큰 무대에 서다 보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꿈은 현실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와 지역 예술인들의 지원으로 오는 10월 독일의 베를린 국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까지 당당히 참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외서초 애들이 이번 음악회와 베를린 음악회에 가서 정말 자신감도 키우고 또 더 큰 이번 계기가 다가 아니는 더 큰 꿈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 성취를 통해 꿈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는 이곳 순천 외서를 넘어 이제 독일 베를린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챙겨 중징계를 받았던 교장이 3년 만에 교단에 복귀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9월 1일자 정기 인사에서 교육청 산하기관의 연구사 A씨를 모 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한 것을 두고 해당 학교의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는 3년 전 교장으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교직원 15명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17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의 모 구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 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전임으로 한 취지와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인 모 식품가공협회장이 회원에게 공급해야 할 농작물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 중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 식품가공협회장인 A씨가 전남 지회장으로 역임할 당시 회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대량 공급받은 농작물을 도소매업자에게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진정이 제기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회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저관세 혹은 무관세로 수입 팥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5명의 청년들이 3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영화 상영회도 열었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준 씨와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경준 씨 포함해서 5명의 청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까? 다들 1년 동안 느낀 그런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들을 좀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총 3편이거든요. 네네네. 각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각자가 하나는 이제 가난, 하나는 취업,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이 영화가 사실 좀 비극적으로 끝나요. 슬슬 다. 네.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청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은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왜 비극적으로 끝내셨어요? 다들 어떤 작품적으로 이때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거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자존감을 높이자는 과정 속에서?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도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승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 친구랑은 많은 연락을 했었는데 전부터 항상 전화 통화 내용을 할 때 저희들이 느꼈던 그런 많은 것을 볼수록 많은 것을 느끼니까 그럴수록 저희 한없이 작아지는 저희들을 봤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표현할 때 좀 자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밑바탕으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는 영화로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돈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지금 화면 보니까 직접 출연도 하고 뭐 네네. 편집도 해야 되고 이랬을 네네.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움 많았죠. 사실 방학이라는 기간 따져보면 사실 1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무슨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그냥 알바 이때까지 했던 돈, 뭐 용돈 누구한테 빌려서 이렇게 잠깐씩 자금을 마련하긴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광주에서는 좀 빌릴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를 빌려도 보관할 장소 같은 게 사실 없었다. 여기가 좀 열악하군요. 네, 좀 열악했습니다. 네. 27일 날 상영회를 열었어요. 네네네.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사람들 연령대 분들도 이제 약간은 다양하게 오셨는데 좀 공감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공감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 공감했나요? 공감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사실 많았어요. 좀 진심으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뭔가 사실은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공감을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것을 이뤄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먹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영화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하실 생각이시죠? 네네네. 네. 꿈이 이제 영화계 쪽인데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아직은 영화계에 무슨 어떤 큰 자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더 진정성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예. 자신감 같은 거 좀 많이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서토론 열차학교 학생 선발 방식이 내년부터 대폭 바뀝니다. 이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독서토론 의지 등을 중심으로 선발됩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16박 17일 일정의 독서토론 열차학교. 독서토론 능력은 물론 역사 현장 체험, 학생들의 모험과 의지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이 많다 보니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했는데 대부분 성적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생 선발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이 독후감과 참가 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뒤 직접 선발합니다. 금년에 중학교 3학년들에게 11월 중에 내년 독서토론 열차를 참가하고 싶은 본인의 그 열의, 그 계획서를 이렇게 보고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참가 인원도 내년부터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 프로그램도 바뀝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생활기간이 8일 2개 구간에서 내년부터는 1개 구간 4일로 줄어듭니다. 대신 중국과 몽골 쪽 역사 현장 방문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과 몽골 등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탐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영역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독서토론 열차 학교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안중근 의사의 조카 손녀인 안나이사 의사를 올 하반기 한국으로 초청해 독서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전통시장에 청년 상인들이 잇따라 입점하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에 참여할 이동 매대와 푸드트럭 운영자를 선정한 결과 40개 팀 중 30개 팀이 청년 상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1913 송정역 시장은 청년 상인들의 참여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고 대인시장과 무등시장에서도 청년 상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열리는 비엔날레 포럼이 소설가 한강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는 광주 비엔날레와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100여 개 비영리 단체가 참가해 예술기관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멘부커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시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자신의 작품 일부를 낭독하고 큐레이터와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서 국제선 정기 노선이 늘고 계류장도 확대됩니다. 양환희 기자입니다. 대구 국제공항 대기실, 평일에도 이용객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국제선 운항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국제선 여객 수도 71%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4박 5일, 장가게 원가게 거기 구경 좋다고 해서 그래 갔는데 옛날엔 저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오니까 영 가깝고 좋네요. 많을 땐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여객이 대구공항에 몰립니다. 올해 7월까지 대구 국제공항 이용객은 134만여 명. 이런 추세라면 개항 뒤 처음으로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불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연중 내내 주차장은 만차 상태고 운항 지연도 3년 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객과 수화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계류장도 현재 6면에서 10면으로 확장됩니다.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노선이 새로 생기는 등 국제선 운항도 많이 늘 예정입니다. 주 72편에서 122편으로 50편 증설되게 됩니다. 또한 홍콩에 주 2회, 필리핀 세부에 주 5회 노선 취항을 목표로 앞으로 이전하는 공항의 기능과 규모가 기존 대구공항의 처리 능력에 달려 있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정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가운데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전남연구원은 내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군공항과 국내선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도의회,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영향을 조사할 검증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검증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검증 계획을 확정한 뒤 분과별로 배출량 조사와 건강검진, 측정망 설치 등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검증위와 세방산업은 배출 영향 조사 범위를 최대 반경 3km로 하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은 복수의 기관에 조사를 맡겨 결과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유치에 나섭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7월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올린 상태이며 전남 구례와 경남 함양산청, 전북 남원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구례구민의 자발적 성금 모금 사례 등을 내세워 행사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언제 왔나 싶을 정도로 초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일본으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볕을 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흥과 보성 등 전남 16개 시군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10도대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의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무안이 25도, 영암이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6도, 광양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금보다 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